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월 15일 15일이죠. 네. 자, 그 주말 사이에 보니까 그 업무 보고 하는 거 네. 보셨어요? 몇 개만 봤습니다. 인터넷에 가보진 않고. 짤이 엄청 많이 이제 네네. 뜨기도 하고 몇 개 봤는데 보면서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진짜 쓸데없는 조직들이 너무 많다. 돈 낭비하는 조직에 또 그 수장에 너무 업무 파악 안 된 사람들 진짜 많긴 많더라. 와, 황당했습니다, 진짜 나는. 전 그것도 그렇고 예. 저는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긴 했었어요. 미국 시장. 네. 어땠죠? 왜냐하면 오라클은 그래 우리가 너는 예상했어. 하지만 브로드컴은 그러니까 오라클은 사서 쓰는 애고 네. 브로드컴은 만들어 파는 애잖아요. 네. 사서 쓰는 애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쳐. 하지만 파는 애는 괜찮은 거 아니었어라고 했는데 브로드컴이 또 좀 출렁거렸단 말이죠. 브로드컴. 잠시 후에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서도 권순우 취재팀장으로부터 이 얘기를 좀 들어볼 거고 네. 박병창 이사님도 이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진득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부터 모셔보도록 합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어느 조직이나 뭐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공무원 조직들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일단 뭐 뉴스들 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야겠죠? 예, 미국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많이 빠졌어요. 이거 미국이 좀 FOMC 이후에 조금 회복을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51%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69% 하락을 했고 네. S&P 500은 1.07%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브로드컴 관련한 브로드컴이 11%가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AI 버블론에 좀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로 이제 브로드컴 얘기를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 이게 브로드컴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 진영이 있고 네. 구글 진영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진영의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오라클이고 네. 구글 진영의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공고한 초롱성을 구글 TPU가 돌파를 했다라고 했을 때 브로드컴이 좀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롱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초롱성에 균열이 생긴다 그랬을 때 초롱성은 균열 정도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로부터 제품을 사서 쓰는 오라클이 좀 데미지를 제일 크게 입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이 이번에 좀 데미지를 입는 바람에 그러면은 뭐 양쪽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AI 관련한 테마주 그 구성 종목들이 좀 네.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전체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다가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한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래 또 엔비디아의 그 숨은 기대, 네. 그러니까 중국에 팔기만 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걸 안 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중국이 안 사면은 이제 한국이 사면 되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에 팔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브로드컴 관련한 얘기인데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6분기에 걸쳐 출하될 AI 제품 수주 잔고가 73억 달러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730억 달러. 730억 달러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너무 적지 않나? 뭐라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크탄 CEO는 이게 최소치다. 730억 달러면 거의 100조 정도 되는 6분기니까요. 100조 되죠. 6분기에 100조.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적은 숫자 같진 않은데 네. 워낙 기대가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6분기에 100조. 6분기라는 게 뭐예요, 근데? 6개 분기. 6개 분기 맞죠? 네, 6개 분기 1년 네. 반 1년 반. 아, 원래 그렇게 계산해요?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6개 분기는 아니지. 약간 어색해갖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주가 들어오니까 네. 그 수주가 들어온 게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거냐 아, 그래요? 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730억 달러가 수주가 됐는데 그게 뭐 10년에 걸쳐서 나간다. 뭐 그러면은 굉장히 작아지니까 네, 6개 네, 네, 분기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호크탄 CEO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잔고를 얘기를 하면서 몇 개 회사 정도만 얘기를 했지 업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업체들을 얘기했는데 엔트로픽으로부터 110억 달러 어치의 주문을 수주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얘기를 하면은 그게 구글이죠. 구글 TPU를 엔트로픽이 쓰기로 한 게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또 했던 얘기 중에 전체 마진이 줄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판매하는 제품은 이제 AI 향이 있고 BAI 향이 있는데 오히려 AI 향 비중이 높아지면서 마진이 줄었다. 그래요? 예, 라고 얘기를 오. 하다 보니까 AI 쪽이 좀 마진이 좀 적은가? 음. 라는 불안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 AI 매출 전망치 발표를 보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전망을 하는 게 이제 움직이는 관역과 같다. 네. 그러니까 뭔가 주문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주문이 정말 주문한 대로 다 살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 전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도 어제 4.7%, 4.47%가 하락했거든요. 같이 보시면은 브로드컴이 11%가 빠지고 오라클이 4.47%가 빠졌는데 오라클은 그 전날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 가라클 됐죠. 가라크. 아, 오라클 이제 가라. 수익이여 오라 저리 꺼져라.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수주 잔고가 있는데 매출 전망을 못 하는 건 또 무슨 안 사갈 수 있으니까. 안 사갈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될 건데 그냥 움직이는 타겟과 같다 그래가지고 안 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되게 특이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네. HBM과 범용 D램의 가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네. 이익률, 매출 총 이익률로 따지면 범용 D램이 HBM을 추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HBM이 범용 D램보다 한 4-5배가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HBM4 가격은 한 $500 중반이라 기가바이트당 $15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PC용 범용 D램 DDR5 16기가 현물은 $26면 기가바이트 기준으로 $13입니다. 네. 그러니까 HBM4 기준으로 $15로 추산이 되는데 DDR5 기준으로 $13로 좀 추산이 되고 있어서 거의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익률로 따지면은 범용 D램의 이익률이 75%로 HBM의 이익률이 61%. 이거 한번 한국경제신문 출처로 같이 보시면은 범용 D램이 70%가 넘어요? 예. 이익률이? 예. 범용 D램 이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UBS가 그 예상을 한 겁니다. 네. 올 초에도 45%나 됐어요? 적지는 않았네. 그렇죠. 이게 이게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다이 같은 게 좀 있어요. 위에 D램도 쌓아야 되지만 여기에 그 컨트롤을 해주는 베이스 다이가 있거든요. 베이스 다이? 다이. 반도체가 있습니다. 일본말 다이예요? 아닌가? 아니겠지 설마. 뉴스에 쓰는데 베이스 다이라고는 안 하겠지.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네, 잘 죄송. 모르겠습니다. 보통 베이스 다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로 쌓는데 근데 D램 값이 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다 보니까 네. 베이스 다이가 올라간 부분들의 얘가 마진을 까먹는 효과가 오히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이제 범용 D램 쪽이 오히려 좀 마진율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기업들도 이제 HBM을 이제 올인해서 늘리는 전략을 하다가 이제
범용 디램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강화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누가 더 좋은지 아시겠죠? 네, 네. 야, 삼성전자 한때 진짜 아유 이제 삼성전자 끝났다 분위기도 안 좋고 뭐 네. 연구원들도 아유 이제는 뭐 내부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이닉스로 이직하자는 얘기 많이 그러니까 했어요. 그랬는데 또 자 세상 몰라요. 그렇죠. 네. 그게 있고 여기에 요새 삼성전자 쪽 호재가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브로드컴의 삼성전자 HBM3 12단 제품 공급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 브로드컴이 있고 엔비디아가 있을 때 엔비디아랑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정말 지독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능을 거의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품질 테스트를 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네. 그걸 너무 극한까지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사고도 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브로드컴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얘기는 좀 전에 그 엔비디아 얘기는 제가 취재했을 때 들었던 얘기고 네. 브로드컴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도에 나온 건 뭐라고 나오냐면 브로드컴은 사실 자기 제품을 직접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남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디자인 하우스적인 성격이 좀 있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면 팹리스 회사가 이제 설계도를 가져가면은 네. 여기 양산을 해주는 TSMC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설계도를 가지고 양산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서 디자인 하우스라는 회사가 요건 요렇게 한번 좀 바꿔보시면은 양산하기가 좋고요. 네. 요건 요런 식으로 하시면 양산하기가 좋고요. 요렇게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로드컴에다가 가져가면은 요거는 요렇게 해서 풀세트로 만들면은 고객님한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주면서 그게 좀 합리적으로 좀 설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내가 쓸 거니까 네. 넌 이거 이만큼 못 맞춰오면 안 돼. 이런 방식이라 그러면 브로드컴은 요거 한번 요렇게 맞춰서 우리가 고객님한테 제시를 해봅시다. 네. 요렇게 해서 저렴하게 가져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싸게 네. 경쟁 그러니까 후발주다 보니까 싸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요 정도로 맞춰서 요 정도로 싸게 공급을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삼성전자 쪽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채팅창에서 지식들을 좀 나눠주셨는데 그 다이라는 게 무슨 도안이나 뭐 이런 거 찍어낼 때 쓰는 금형, 주형 뭐 이런 뜻도 있대요. 예, 그래서 아마 어떤 그런 뭐 다른 부분들을 막 올려놓는 뭐 이런 의미로 아마 쓰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이가 영어 DIE라고 그러니까, 돼 있네요. 예, 영어로 DI가 그런 뜻이 있대요. 예, 우리 맨날 이제 당구 대다이에서 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줄 알았. 대 한자 대에 뭐 일본식 발음인가 했는데 영어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슷하네요. 그렇지. 그렇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네. 완커라는 부동산 기업이 중국 부동산 기업이 있는데 네. 여기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완커. 예, 예. 완전 크잖아 여기. 완전 커요. 미안해. 이 완커도 한국말입니까? 완커. 여기가 예전에 이제 헝다라든지 네, 완다. 완다라든지 헝다라든지 이런 데들 걔네들 무너지고 나서는 제일 큰 회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완커. 이 회사가 15일에 상환기일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15일이면 이게 만기 연장을 하자라고 이제 채권단에다 제안을 했는데 만기 연장에 실패를 했답니다. 실패한 겁니까? 그럼 디폴트 되는 겁니까? 그래서 디폴트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좀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채권 설명서를 보면은 만기가 되고 나도 한 5영업일간 유예 기간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테크니컬 디폴트겠죠. 네. 만기가 됐으니까 이제 디폴트가 된 건데 채권에 있는 거는 한 5일 정도 유예를 준다.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여기에 금액이 한 4,2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표결을 했을 때 한 90%가 동의를 하면 만기 연장이 되는 거랍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채권단이 이제 만기가 될 때쯤 됐는데 못 갚게 되면은 뭐 제가 요만큼 갚고 요 정도는 나중에 갚을게요. 혹은 못 갚게 되니까 이걸 좀 나눠서 갚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완커가 처음 제시했던 안은 선지급금이나 분할 상환 없이
원리금 상환만 12개월을 미루는 내용이었다. 돈 안 내고.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네. 뭐 분할 상환 안 하고요. 그냥 12개월 이후로 미룰게요. 뭐 만약에 이거 나 망하면 당신들 지금 한 푼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미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갚아볼게요. 이런 정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만기가 도래해야 하는 7,700억 원 규모의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도 상환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완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이제 최대 국유 주주가 선전 메트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좀 국유 기업이다 보니까 그 디폴트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뭐 믿음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그 만기 연장을 안 하는 거 그리고 28일 도래하는 것도 7,700억이 도래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까지는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네. 예전에 홍다 사태도 좀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네네네. 야, 홍다라는 회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는 정도 얘기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얘기가 나오고 그에 앞서서 중국 정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좀 차례차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디폴트 좀 미뤄놓은 거 좀 디폴트를 미루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국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을 설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0일에 열었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 침체 관련한 부분들을 중점 리스크로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문을 했었다는데 네. 이거에 관련이 있는 건가는 좀 더 분석이 좀 필요해 네. 보입니다. 요게 또 정프로의 직감 뭐 이런 네. 건데 요게 이제 중국 부동산 바닥의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바닥의 신호탄. 그렇습니다. 오. 예, 이제 요거까지 이제 큰 문제 한번 떨고 나면 이제는 끝이다. 오. 참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나 몰라요. 예, 이미 안 걸로 되신 겁니까? 이미 안 걸로 된 거죠. 정프로가 딱 볼 때 이거는 일단 분위기는 되게 안 좋긴 하잖아요. 사실 네. 뭐 이 정도로 지금까지 버틴 이제 부동산에서 몇 안 되는데 네. 요거까지 딱 털면서 요게 시그널이 되면서 다시 이제 부동산 안정 찾아갑니다. 오. 예, 놀라운데요. 만약에 진짜 맞으면 맞을 수밖에 없. 놀라운 데는 제가 해야 되는 말 아니 요거는 보면 알아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중국에서. 예, 그러나 요게 이제 요거까지 딱 정리하면 거의 딱 끝입니다. 홍다 때 이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홍대 때는 그렇게 안 했죠. 홍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 예, 왕커 딱 보니까 느낌이 왔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진짜 이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 예, 근데 그렇죠. 예, 전 느낌이 맞아. 왔습니다. 하느님의 뜻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냥. 왕커. 자, 일단 제2의 홍다 쇼크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이제 KB금융그룹이 이제 요맘때쯤 되면은 부자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 보고서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부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떤가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지만 은행에서는 자기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KB의 부자 보고서는 연간 발표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랑 KB가 하죠. 뭘요? 그 부자 보고서. 부자 보고서 네. 하나금융에서도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와, 하나 그 부자들 가는데 네. 갔다 왔잖아요.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 녹화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네. 저는 돈 맡기러 갔다 오셨다는 줄 알았네. 와 거기 장난 겸사겸사 가셨겠죠. 장난 아닙디다.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습디다. 와 씨. 근데 깜짝 놀랐잖아. 돈 좋아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는 웰스 보고서. 웰스 보고서. 하나는 웰스 보고서. 네. 네. 근데 부자들이 요즘에 뭐가 제일 유망한가를 봤더니 주식을 꼽았다.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 다 부동산이었거든요. 부동산이었죠. 그러니까 향후 1년 이내 단기 고수익 투자처로 주식을 55%가 택했고 3에서 5년 중장기 투자처로도 49.8%가 주식을 얘기를 했다. 그리고 국내 주식 중에서도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을 더 선호하더라. 그래요. 예, 요거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부자의 수를 보면은 이게 1000만, 10만, 47만 명
47만 6만 명으로 2011년 처음 조사한 것보다는 3배 이상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들 그냥 같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정리한 걸 보시면은 자산 구성을 보니까 거주용 주택이 제일 높았고 이거는 뭐 사는 주택이고 네. 이거는 이제 거주 외 주택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현금들이 좀 있었고 예적금 있고 빌딩 있고 주식 있고 뭐 기타 있고. 근데 아무래도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제일 높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돈 벌었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 소득이 지금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1년도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가 제일 높았는데 2025년에는 사업 소득이 제일 많더라. 네. 뭐 그런 게 있고요.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뭐 늘긴 늘었지만 한 10.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간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비중이 40%였고요. 손실을 봤다라는 게 9.8%였습니다. 근데 사실 뭐 코스피가 뭐 2천, 3천에서 4천까지 올라왔으니까 국내 주식했을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익을 좀 보신 걸로 나오고요. 네. 그 부자들의 보유 종목은 평균 8.9개. 아주 많진 않네요. 아주 많진 않아요. 전년 대비해서 0.7%가 늘긴 했는데 그러면은 종목 수로 보자면은 정프로님이 더 부자 아닙니까? 일부러 그런 거죠. 아, 종목 수로 네. 아, 종목 부자죠 나는. 그러니까 여기 부자 해봐야 뭐 9개도 안 된대요. 아이고, 야, 9개 그거 언제 재미없게 언제 보고 있니? 맨날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한 4, 50개 되면 볼 때마다 새로 와. 내가 이런 종목이 있었나? 얘 왜 샀지? 이거 생각하는 것만 해도 아주 재미가 꿀잼이라고. 꼬리표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그때 걔 때문에 그게 뭐야 이거 한번 혼내야 되겠네 그러면서. 예, 그러다 이제 누가 얘기해줘. 아 맞다 너지? 뭐 이러면서 예, 그거 밝혀낸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 네. 그리고 투자 분야로는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가 왜 많았는지 디스플레이가 모르겠어요. 있어요. 와, 그리고 신기하네. IT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투자 유망처로도 주식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 쪽은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돼서 부자가 될수록, 그러니까 부자도 이게 작은 부자들은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겠지만 네. 똘똘한 한 채로 소화가 안 되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아, 남는 돈이 많은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으로 거주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사서 투자하기에는 이제 너무 세금도 많고 네. 규제도 많아갖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 토지 뭐 허가제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실거주 안 하면 주택 매매도 못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자산을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 게 아닌가. 주식 쪽으로 네. 주식 쪽으로 옮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대체 투자 쪽에서 좀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대체 투자 쪽도 비중이 좀 커지는 게 금이나 가상자산 쪽인데, 네. 이게 가상자산 쪽도 여기는 약간 좀 세금 제도에 좀 외곽에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상자산 쪽도 좀 많이 늘어나고 금이 요즘 좀 많이 올랐으니까 금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쪽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자산의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한국 사회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고, 정부 정책 방향도 이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그 양반들이 뭐 궁금해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가서 네. 물어보는 거 똑같아 우리랑. AI 버블로 물어보고 뭐 내년 금리 어떻게 돼요? 똑같더라고. 네, 똑같아요. 네. 근데 뭐가 다만 다른 거죠? 그들은 물어보고 행동하는 시간까지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그냥 이건 감입니다 제가. 근데 뭐 질문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물어보는 거랑. 네. 대신 이제 그리고 나서 액션하는데 굉장히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네. 예, 물론 이제 그것도 많은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은 뭐 도와준 사람 또 있으니까 뭐 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좀 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이동을 해서 결국 우리도 아는 거였는데 우리가 행동을 좀 늦게 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돈을 하다 보면은 그 좀 진중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고 팔고 조금 내렸다고 팔고 막 이런, 그러니까 내렸는데 막 물려도 우리 막 물리면은 그냥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은 장기 투자하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크면 물타기 못 합니다. 그런가요? 아니, 너무 크면은 손절합니다. 이게 반 토막 3분의 1 토막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먹을 때도 이게 쭉, 그러니까 먹으면 5% 먹었다고 했는데 막 바로 익절하고 뭐 그러지 않고 좀 이것도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너무 리스크한 투자보다는 똑같이 3%를 먹어도 1억 넣어서 3% 먹는 거하고 100억 넣어서 3% 먹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그 액수에 따라서 투자 방식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하여튼 그 부자들 가는 그 뭐 패밀리 오피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거기 한 번은 좀 가볼 만하다. 왜 아무나 우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버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막 공부 의지가 막 생겨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비슷하게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하다. 음. 예. 와, 씨. 우리 견학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 왜냐면 진짜 거기 좋네요. 가보니까 그렇게 좋았어요? 와, 진짜 난 이제 사실 그런 건지 경험은 별로 못 해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뭐 무슨 미술품 이런 건 이제 둘째치고 무슨 딜링룸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무슨 나스닥 그런 것처럼 막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당구대도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모르겠네. 몰라 씨. 그래서 막 그 지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요. 네, 뭐. 체스판 여러분 체스 네. 아시죠 체스 체스판. 네. 4천만 원짜리. 오, 체스판이. 그거 물어봤어요 또 얼마짜리냐고? 나는 물어봐야지. 와 대박입니다. 네, 거기 뭐 의자 뭐 이런 것들 해갖고 와 진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의지가 막 생겨났고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내피하면서 좀 절약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전부터 막 낭비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거기에 바로 청담 쫀득이 트러플 솔트 맛이 있는데 일단 좀 보내드리죠. 일단 보내드려야 네, 되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못 먹고 가네요. 네. 자, 청담 쫀득이 트러플 솔트 맛. 아 근데 네. 디자인부터가 남다르네요. 쩌루메스요? 예. 쪼르메스. 에르메스가. 쪼르메스. 가만 보면 그 에르메스가 여기 앞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뭐 끌고 있잖아요. 네. 뭐가 끌고 있어요? 오징어가 이렇게 끌고 있거든요. 쪼르메스. 쪼르메스. 아, 맛이 어떻습니까? 트러플 뭐 단짠의 딱 기본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저는 쫀득이 우리 관광지 갈 때마다 요즘에 많이 파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관광지 가면은 요 노란색 쫀득이를 어디 가나 다 팔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왔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경주에서 처음에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놀러 가다 보니까 하나씩 생기더니 전국 관광지에서 쫀득이 다 팔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딱 한 번 하면 이제 전국으로 다 퍼지니까. 근데 요거 한번 그 맛이 어떤지 볼게요. 왜냐면 거기서는 상당히 맛이 좋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맛을 좀 구현해냈을지가 좀 궁금하긴 네. 하네요. 요게 SNS 같은 데서 되게 아마 화제인가 봐요. 음. 예, 쪼르메스 해갖고. 예, 그 요거 선물하기도 약간 좀 재밌잖아. 재밌네요. 예, 이게 딱 선물 뭐 이게 색깔 보면 딱 그건데 쪼르메스 이제 이러면서 그냥 한번 그건 못 갔지만 이건 가질 수 예, 있어. 너무 부담도 안 되고 그리고 맥주 안주로 거의 딱인 것 같고 아니 뭐 영화 볼 때 네. 요 정도에서 제 가장 최고의 가성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게 한 봉지 12봉지가 29,800원이니까 한 봉지당 2,400원 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편의점 가서 뭐 사도 뭐 2-3천 원 정도 과자 한 봉지씩 하니까 네. 얘는 그런 과자보다 훨씬 오래 먹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쫀득이가 씹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네. 쪼르메스 청담 쫀득이 맛이 세 가지라고요. 세 가지. 오리지널 네. 4봉, 그다음에 핫 불닭 4봉, 트러플 솔트. 네, 저희가 여기 지금 이제 먹고 트러플 있는 솔트. 트러플 솔트. 네, 트러플 향이 진짜 납니다. 네, 트러플 향 나네요. 네, 고급집니다. 네. 쪼르메스 평소에 쫀득이 드세요? 별로 안 먹죠. 저는 네.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음. 그 문구점 있잖아요. 요즘에 24시간 무인 문구점. 네. 거기 가면 항상 쫀득이가 있어요. 항상 먹거든요. 그래요? 하나만 더 먹어볼까? 네. 이번에 뭐 드실 거예요?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먹어봐야 되는데. 오리지널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 쫀득이를 제가 이제 막 관광지나 아니면 그런 데서 가서 먹다 보면은 그 시즈닝으로 맛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쫀득이 자체의 맛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제가 오리지널 한번 먹어볼게요. 얘도 약간 덮은 맛인데. 이것도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얘 약간 좀 자극적이네, 이 친구가. 얘가 이제 오리지널, 그다음에 핫불닭 좀 매운 거고요. 그리고 트러플 솔트가 제일 맛있다. 나는. 트러플 소스가 제일 낫네요. 아니 오리지널은 버터구이 오징어 맛 시즈닝이 들어있대요. 딱 그 맛 나네요. 네. 버터구이 오징어 맛. 자, 요거 하여튼 안주로 그다음에 영화 보실 때 집에서 넷플릭스 보실 때 최고의 아이템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A16, A16 네. 요거 아주 가볍고 얇은 스마트폰 갖고 와 버렸습니다. 이거 또 손바닥 어떻게 하더만 우리
이조 기자는 그 잘하던가 그쵸. 잘 네, 못하겠네. 여튼 요건 이제 정품 풀박스로 나가고요. 단순 개봉 새 제품입니다. 요건 이제 공기계이기 때문에 통신 3사 어디나 네. 이렇게 개통하실 수가 있고 뭐 선택 약정이나 뭐 확장 기변 뭐 이런 거 다 가능한 그냥 공기계 마음 편하게 쓰는 공기계입니다. 네. 세컨폰으로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자제분들 또 효도폰으로도 아주 실용적인 A16 굉장히 요거 갖고 다니기 좀 가볍고 편한 그런 삼성 갤럭시입니다. 예. 요거는 A16이기 때문에 보급형 모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가성비 모델. 가성비 모델. 네, 이게 그래도 어지간한 데서는 보통 한 30만 원대 초중반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23만 9천 원에 단순 개봉 새 제품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업무용으로 법인이나 뭐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또 업무용으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 네. 예, 이런 거 따로 연락 주시면 많이 혜택 같은 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새 제품이라서 그 리퍼 제품이 아니라서 되게 깨끗하네요. 네네네. 굉장히 새 제품이야 깨끗하네요. 그냥. 네, 새 제품이네요. 자, 그렇게 공기계 삼성 갤럭시 A16 그리고 쪼르메스 아이디어 좋다. 쫀득이 청담 쫀득이 고급스러운 쫀득이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